반갑습니다. 엑스드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번에 출시된 매빅 에어 DJI-고 4.0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시간도 좀 오래 지나고 해서 새로 생겨난 메뉴도 있고 DJI-고 4.0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애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글이 지원되지만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문 버전으로 메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점점점 돼 있는 메뉴가 있죠. 그게 전체 메뉴입니다. 전체 메뉴에 들어가면은 좌측부터 기체, 센서, 조종기, 그리고 주파수, 와이파이 쪽이죠. 배터리, 그리고 짐벌 카메라, 기타 설정 이렇게 있는데 맨 위쪽에 이제 기체부터 보겠습니다. 중요한 메뉴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요. 맨 위쪽에 새로 생겨난 메뉴인데 리모트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개인 식별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안에다 플라이트 인포메이션 같은 데다 입력을 해두시면 나중에 이렇게 뭔가를 찾을 때도 좀 좋고 저희도 확실하게 테스트해 보진 않았어요.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 홈 포인트 세팅도 기체와 그다음에 조종기를 가진 사용자를 기준으로 홈 포인트를 처음에 이륙했었던 홈 포인트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비행 중일 때 내가 기체 위치 위주로 바꿀 것인지, 그러면 조종기를 갖고 있는 사람 위치로 바꿀 것인지 선택해서 처음 이륙했었던 그리고 기체가 돌아와야 될 홈 포인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멀티플 플라이트 모드라는 것은 다중 비행 모드라 그래서 지금은 매빅 에어의 경우에는 가운데 리모트 컨트롤러의 가운데 보시면은 스포츠 모드라는 그 키가 있죠. 토글 키가 있는데 다중 비행 모드, 즉 GPS 모드와 스포츠 모드를 동시에 사용을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으면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오프를 하시면 사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오프를 하시게 되면은 GPS 모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켜주셔야만 스포츠 모드도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메뉴 Return to Home Altitude, 돌아올 때의 고도를 20m부터 500m까지 설정할 수가 있는데 기체가 기본적으로 비행을 하다가 혹시나 내가 직접 돌아오라고 명령을 하던가 또는 신호가 끊어져서 자동으로 귀환을 하는 그런 위급 상황에서 그러면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기체가 몇 미터 정도 이륙을 해서 돌아올까요? 라는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장애물이나 이런 상황을 보고 적절한 높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 항공권 고도를 벗어나거나 너무 높이 해놓으면 배터리가 대부분 없을 때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비기너 모드 저는 초보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죠. 비기너 모드를 켜시게 되면 밑에 나오죠. 맥스 플라이트 엘티튜드하고 맥스 플라이트 디스턴스가 30m로 제한됩니다. 즉 엘티튜드 고도하고 디스턴스 거리가 30m로 제한되다 보니까 더 이상 올려도 더 이상 밀어도 30m 이상 가지 않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울타리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연습을 하는 거고요. 또한 비기너 모드에서는 GPS가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초보자는 일반 GPS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 애띠 상태에서 비행할 수 없고 무조건 GPS가 켜 있어야만 되고요. 요거를 풀어주시면 해제가 되면서 또 뭐라고 나오죠? Set Max Flight Altitude,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최대 고도를 설정해라. 20m부터 500m까지.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항공 고도 리미트 150m로 설정을 해놨고요. 자, 밑에 Enable Max Distance, 그럼 최대 거리는 얼마로 할 거냐? 지금처럼 오프가 돼 있으면 신호가 끊어질 때까지 간다는 얘기고, 온이 돼 있으면 내가 여기를 예를 들어서 500 이렇게 잡아주시면 500m까지 원활하게 간다면 500m까지 1000 이렇게 잡으시면 1km까지 비행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걸 꺼버리면 신호가 끊어질 때까지 리미트 걸릴 때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Advanced Setting이라고 있습니다. 고급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Gain and Export Tuning이라고 하는 게 있고 Exponential 그리고 Sensitivity
개인 값. 네,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디폴트 값으로 놓고 쓰시면 되는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exp exponential 값은 우리 스틱의 민감도들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민감도를 이 곡선에 따라서 내가 곡선을 0.1부터 0.9까지 0.1은 부드럽고 0.9는 굉장히 민감한 건데 그거에 따라서 스틱 민감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스틱 민감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적절히 조정을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정도 놓고 쓰시면 비행을 하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비행 도중에도 이걸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조정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이 곡선 값이 부드러우면 부드러울수록 내가 실수로 타각을 전진만 보내야 됐는데 우측으로 잘못 치는 경우에도 기체가 잘못 날아가지 않고 타각에 대한 보정을 해준다 라는 거니까 적당히 비행을 하시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sensitivity 같은 경우에는 attitude, 그 다음에 brake, yaw movement limit라고 있는데 attitude는 자세, 원위치로 돌아오는 값에 대한 민감도, brake는 제동력에 대한 민감도, 그 다음에 yaw movement limit는 좌우 회전에 대한, 수평 회전에 대한 민감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적절히 조정을 해주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값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자기 스타일에 맞게 조금 더 예민하게, 조금 더 빠르게, 느리게 쓰면 되는 거죠. 개인값은 일반인들이 평소에 만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디폴트 값 100으로 놓고 쓰시면 되고요. 피치, 롤, 요, 버티컬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흔히 우리가 PID 제어라고 하죠. 뭐 레이싱 드론 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PID 즉 비례 제어, 적분 제어, 미분 제어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기체를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예민하게 뭐 다양한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순정 상태에서는 크게 만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센서에 가보겠습니다. 센서에 가보면 IMU 제일 중요한 거죠. 관성 측정 장치라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여기 보면 엑셀러미터, 자이로스코프. 근데 예전에는 싱글이었는데 지금은 듀얼입니다. IMU도. 그래서 하나가 어떤 오차를 내더라도 하나가 보정을 하는. 그리고 이 방식들이 수치값이 X, Y, Z 값 뭐 이렇게 뜨면서 우리 인스파이어 1이나 팬텀 3 날려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상 수치가 어딘지 다 수치로 떴거든요. 그래서 알기가 되게 어려웠었죠. 지금은 그래프로 뜨니까 되게 편합니다. 녹색으로 뜨니까 엑셀런트, 아주 뭐 퍼펙트한 상태고 이 지금 현재 IMU 상태가 노란색으로 떠도 양호하다, 굿. 그리고 빨간색으로 푸어라고 뜨면은 어차피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는 좌측 상단에 지금 ready to go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빨간색으로 에러 표시가 되면서 IMU calibration을 진행하라. IMU를 교정해야만 비행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calibrate IMU라는 걸 누르시면 이렇게 기체의 프로펠러를 빼고 시키는 대로 진행을 하고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은 진행을 하는데 요 지금 IMU 캘리하는 방법은 저희 XT 드론에서 영상으로 따로 올려놨죠. 그거 보시고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컴파스는 어차피 밖에서 외부에서 컴파스 캘리를 해주셔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조금 해야 될 게 많아서. 자, 밑에 시네마틱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매빅 프로에도 있는 기능이죠. 오로지 매빅 프로와 매빅 에어에만 있습니다. 시네마틱 모드, 개인값, 그리고 요 센시티비티. 약간 미끄러지듯이 서서히 정지하면서 부드럽게 정지하는 그 값을 조정하는 겁니다. 조금 더 얼마나 부드럽게 회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안 쓰는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시네마틱 모드를 쓰실 때 이 값을 조정하면서 해보세요. 대신 값을 잘못 조정하시면 기체를 가다가 스틱을 놨을 때 기체가 바로 정지하지 않고 쭉 밀려나듯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GPS 모드를 끄고 에띠 모드 상태에서 바람에 제 위치를 고정하지 못하고 날아가다가 쭉 미끄러져서 가듯이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것처럼 서서히 정지하는 모드, 그것이 시네마틱 모드입니다. 예,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자, 리모트 컨트롤러 시그널 로스트라고 해서 안전사항에 대한 게 있네요. 조종기 리모트 컨트롤러 RC 해서 조종기 시그널 로스트 해서 신호가 끊어지면 조종기와 기체와의 신호가 끊어지면 3초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매빅 에어는 세 가지 동작 중에 하나를 합니다. 리턴 투 홈으로 냈을 때는 RTH 집으로 돌아가라. 그럼 돌아갑니다. 신호가 끊어지면 완전히. 네, 두 번째 랜딩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착륙을 해버립니다. 밑에가 만약에 한강이라면 물이 있다면 그냥 수장시키는 거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자, 호버링 대기해라. 신호가 끊어지면 대기하라는 건데 이것도 그닥 좋지는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디폴트 값은 신호가 끊어지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리턴 투 홈으로 놓으시는 게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메뉴 센서 보겠습니다. 센서 비주얼 내비게이션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맨 위쪽에 첫 번째 Enable Obstacle Avoidanc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켜져 있죠. 자, 이것이 켜져 있으면 거기 설명에 나온 대로 기체가 장애물을 인식을 해서 뭐 정지를 하거나 속도를 줄이거나 할 수도 있고요. 뭐 호버링을 할 수도 있고. 이것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뭐 RTH라 그래서 우리 자동으로 귀환하는 모드가 되는 경우에는 뭐 건물을 이렇게 넘어서 오거나 장애물을 인지해서 회피하는 기능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전방 지금 forward, backward obstacle sensing range가 50도 그리고 38도 수직이 38도네요. 그러니까 예전에 매빅 프로가 60도 54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가 좀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각지대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뭐 장애물 감지는 100%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카메라가 뭐 저조될 때나 빛이 부족할 때라든가 야간이라든가 이럴 때는 주의해서 사용하라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밑에 Enable Horizontal Obstacle Avoidance in TAPFly라고 되는 우리 자동 비행 중에 TAPFly 뭐 그다음에 Active Track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동 비행 모드일 때 이런 걸 켜놓으면 뭐 장애물을 발견을 하면 수평으로 뭐 피해 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쓰실 때만 켜세요. 예, 안 쓸 때 켜놔봐야 배터리만 닳습니다. 그 밑에 Enable Backward Flying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액티브 트랙을 할 때 기체를 뭐 나를 따라오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럼 내가 가면 쫓아오죠? 근데 내가 기체 쪽으로 다가서면은 얘가 카메라만 나를 보지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근데 요거를 클릭해 주면 Enable Backward Flying 내가 다가서면 기체도 물러나면서 찍는 거죠. 예, 그 기능이고 그러면서 Enable Obstacle Avoidance in Active Track 액티브 트랙 도중에도 장애물을 뭐 회피하거나 그런 기능들 평상시 때 안 쓰시면 꺼두세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디스플레이 레이더 차트 지금 화면상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체크를 안 했으니까 디스플레이 레이더 차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앞뒤로 매빅 에어는 전방과 후방 감지가 다 되니까 전방 후방 감지를 소리로도 나타내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를 켤 거냐 말 거냐 저는 잠깐 꺼놓을게요. 이게 저 화면상이 너무 지저분해서. 자, 두 번째 어드밴스드 세팅 여기에서 센서에서도 어드밴스드 세팅이 있습니다. 이건 하방 센서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Enable Vision Positioning 해서 이 내용을 여 밑에 있는 하방 센서를 켜놔야만 밑에 있는 랜딩 프로텍션이나 뭐 RTH 옵스티클 체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동작을 할 거예요. 이걸 꺼놓으면 RTH 옵스티클 체크 빼고는 아까 밑에 있던 랜딩 프로텍션 그게 사라졌죠? 요걸 켜놓게 되면은 내려오면서 하방을 다 감지를 해서 어떤 뭐 스캐너를 떠서 지금 현재 평평한 상태인지 뭐 이런 것들도 그리고 원래 그 우리 매빅 프로에서 보면은 정밀 랜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프리시전 랜딩 이런 게 있을 때 현 위치를 뭐 파악을 하면서 내려온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즉 초음파 센서 그리고 매빅 에어에 있는 적외선 센서, 이미지 센서, 그러니까 광학 센서들을 다 가동시켜서 하방에 어떤 문제점들을 감지를 하거나 도움을 주고 특히 실내에서 GPS가 없는 실내에서 비행을 하실 때 이 4개의 센서를 가지고 패턴을 분석을 하고 GPS가 없는 상황에서도
호버링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즉 이게 꺼져 있으면 흐르거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항상 켜두시길 바라겠고요. 뭐 어떤 때 끈다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뭐 수면 위에서 또 뭐 카페트 위에서 그런 끈다는 얘기 들으니 이건 초음파 센서가 아니라서 그거와는 연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초음파 센서에서는 좀 해수면 반사파라든가 또는 초음파의 그 카페트에서 흡수가 되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하방 센서는 가급적 끄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밑에 랜딩 프로텍션은 그겁니다. 내려오면서 바닥면이 내가 보기에는 멀쩡해도 드론이 체크했을 때 바닥면이 고르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것을 정지해서 사용자에게 물어보거나 자기 스스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는 거고요. 자, 중요한 부분만 또 넘어가겠습니다. 조종기 메뉴로 가시면 리모트 컨트롤러 캘리브레이션, 조종기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이 있습니다. DJI 제품은 굉장히 많은 캘리브레이션, 교정, 이제 보정이 있죠. 리모트 컨트롤러, 조종기에 대한 보정, 컴파스에 대한 보정, IMU, 그다음에 각종 센서 무척 많죠. 예. 그래서 조종기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은 기체를 꺼놓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상 캔슬하겠습니다. 조종기 스틱에 대한 0점 값을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차로 말하면 얼라이먼트 보신다고 보면 되는데 기체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진행하셔야만 메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종기 캘리브레이션은 저희 엑스드론에서 찾아보시면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매빅 프로에서 있었던 리모트 컨트롤러 캘리브레이션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틱 모드, 뭐 모드 1, 모드 2, 모드 3, 커스텀 이렇게 나오죠. 조종 방법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디폴트 값은 기본 값은 모드 2예요. 지금 2로 돼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모드 2를 씁니다. 아주 옛날부터 RC를 하셨던 특히 헬리콥터를 많이 운영하셨던 비행기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모드 2를 많이 쓰십니다. 모드 1은 모드 2와 수직 하강, 그러니까 위아래의 키가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모드 2는 그림과 같이 왼쪽이 상승 하강, 오른쪽이 전진 후진. 우리가 이걸 뭐 스로틀,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드론은 드론에 맞는 용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스로틀과 피치라고 하는데 그 값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좌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즉 오른쪽이 상승 하강이 되고 왼쪽이 전진 후진이 되는 거죠. 본인의 타입에 맞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버튼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첫 번째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뒤쪽에 C라고 되어 있는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버튼, 즉 매빅 프로하고 팬텀, 인스파이어 이런 조종기는 다 있죠. 조종기 뒷면에 C1, C2 커스텀 1, 커스텀 2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여기 담아서 쓰는 겁니다. 자, 즉 여기서 펑션 키를 누르면 어떤 기능들이 동작되게 할 거니 또는 커스터마이즈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기능들이 동작되게 할 거니 이것처럼 본인이 자주 쓰시는 기능들을 체크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링킹 리모트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 것은 조종기를 바인딩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 조종기는 바인딩이 되어 있죠. 또는 매빅 에어도 조종기를 바인딩하거나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연결하거나 할 때 바인딩을 한 번씩 끊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 링킹 리모트 컨트롤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와이파이 신호로 가보죠. 와이파이 신호는 채널 컨트롤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커스텀으로 하지 마시고 오토 모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알아서 자기가 최적의 채널을 검색을 합니다. 뭐 이건 특별하게 더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배터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3셀 배터리죠. 3셀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전체 지금 우측 상단에 보시면 temperature라고 해서 온도가 나오고 low battery warning 배터리 저전압 경보를, 그러니까 배터리 부족 경고를 몇 프로대 알려드릴까요? 30%로 디폴트 되어 있죠. 이거를 내가 뭐 올리거나 내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30%대 놔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면 플라이트 타임에 얼마나 비행을 했는지 표시가 되고 디테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배터리의 뭐 시리얼 넘버나 그리고 현재 상태를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어드밴스 세팅이 없네요. 매빅 프로에는 있었던. 카메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메라에는 짐벌 모드가 팔로우 모드와 FPV 모드가 있습니다. FPV 모드는 드론이 지금 기본이 팔로우 모드인데 FPV 모드로 놓으시게 되면은 전후진 피치를 제외하고 좌우 롤을 칠 때 좌우 이동을 할 때 카메라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즉 기체와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FPV 모드를 놓고 롤을 치시면 화면이 이제 좌우로 막 움직이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팔로우 모드로 놓고 쓰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어드밴스 세팅이 여기 있네요. 자, 어드밴스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configuration 1, configuration 2, 3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뭐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즐겨찾기. 첫 번째 맥스 김벌 피치 스피드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카메라가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기능들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피치 스피드 값을 조정하는 겁니다. 즉 빠르면 그냥 훅 내려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조정이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이것을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면 내가 빨리 이걸 선택을 해도 적당한 값으로 카메라가 동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Extended Gimbal Tilt Limit라고 되어 있는 것은 원래 카메라가 앞에 전방부터 하방까지 90도만 보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켜놓게 되면은 상방 30도를 더 보게 됩니다. 즉 끄면 이게 다거든요. 이걸 켜놓으면 위로 더 30도를 더 위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이 하늘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이렇게 밑에서 위를 올려다 볼 수 있는 그런 거고 밑에 이제 김벌 피치 스무스니스는 카메라가 정지할 때 쭉 정지하다가 그대로 쓸 것인지 뭐 내려가다가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조금 쓰더라도 여유를 두고 부드럽게 내가 이미 섰지만 그 아주 뭐 0.1의 오차도 없이 탁 쓸 거냐 아니면 약간 부드럽게 쓸 것이냐라는 거를 조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configuration 1, 2, 3 있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바꾸지 마시고 내가 주로 촬영하는 곳에서 어떤 때는 configuration 1에 있는 값으로 어떤 때는 configuration 2 그리고 내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configuration 3에 놓고 촬영을 하겠다면 카메라의 세팅 값을 변경할 수 있는 거죠. 어쩔 때는 카메라가 좀 빨리 움직여야 될 때도 있고 상방으로 보지 말아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너럴 세팅, 종합적인 세팅에 가보시면 뭐 단위를 선택하는 거 킬로미터 per hour가 있기 때문에 굳이 미터 per sec로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킬로미터 per hour로 해두시면 시속으로 다 속도를 보실 수가 있고요. Select Live Broadcasting Platform이라는 것은 생방송을 할 수 있어요. 페이스북, 웨이보, 유튜브, QQ존 그리고 리얼타임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개인 방송까지 지원을 합니다. 즉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뭐 RTMP 이쪽에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연동해서 생방송으로 라이브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캐시맵 인더 백그라운드 요거는 켜주시면 되고요. 맵으로 이제 맵을 직접 복사하겠다. 그 다음에 캐시 듀링 비디오 슈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켜놓거나 끌 수 있는데 켜놓으시게 되면은 그 매빅 에어의 마이크로 SD 내장이나 외장을 달 수 있는데 그쪽에 저장되는 원본 외에도 모바일 디바이스에 따로 저장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용량을 얼마나 주겠느냐? 저는 8기가 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아이폰에 8기가 용량을 할당을 해서 오리지널 메모리 카드에 들어가는 영상 말고 이쪽에도 따로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오토로 두면 꽉 찰 때까지 입력을 한다는 거고요. 그러면 꽉 차면 더 이상 저장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밑에 클리어 캐시 오토매티컬리라고 이걸 클릭을 해두시면 알아서 꽉 차면 8기가가 꽉 차면 뒤에서부터 사진부터 동영상부터 삭제를 하면서 오버라이팅 하는 거죠. 덮어쓰기 우리 블랙박스 같은 것처럼 꽉 차면 뒤부터 지워가면서 다시 쓴다
라는 거고요. 이걸 풀어버리면 꽉 차면 그걸로 더 이상 스마트폰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레코드 오디오 with 비디오 캐시, 요거는 켜두시면 음성, 원래는 드론의 카메라가 음성이 지원되지 않거든요. 근데 레코드 오디오 with 비디오 캐시를 클릭하시면 기체가 떴을 때 영상은 드론의 카메라를 통해 전송이 되고 음성은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입력이 되다 보니까 찍은 영상을, 이 스마트폰에 있는 영상을 빼서 보시면 원거리에 드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되게 옆에 있는 것처럼 깨끗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걸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풀스크린, 화면을 이렇게 하시면 풀스크린이 되는데 가끔 손으로 만지다 보면 이게 메뉴가 없어져서 이게 메뉴가 왜 없어졌지라고 찾는 분들 계세요. 네, 그것은 종전에는 이게 싱글 핑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손만 잘못 만져도 이렇게 풀스크린이 됐는데 하도 그런 오류가 있으니까 이제는 DJI가 예전부터 바꿨죠. 싱글 핑거를 더블 핑거, 두 손가락으로 할 수 있게. 그래서 한 손가락으로는 안 되고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메뉴가 사라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메뉴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좌측 상단에는 이제 오토 테이크오프죠. 내가 수동으로 시동을 걸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드래그만 하면 알아서 기체가 시동을 켜고 이륙을 하고, 그 밑에 두 번째는 리턴 투 홈 버튼입니다. 조종기에 있는 버튼으로도 되지만 소프트웨어 키로도 가능한데 지금은 활성화되지 않았죠. 만약에 시동을 걸어주면 Take off. 이렇게 걸면 홈 포인트 버튼이 생기죠. 그리고 세 번째 조종기 그림처럼 생긴 것이 바로 인텔리전트 플라이트라 해서 여러 가지 기능 비행, 자동 비행이 되게 많죠. 그 중에는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내 수동 비행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퀵샷은 지금 현재 메뉴들은 이륙해서 GPS가 잡혀 있어야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실내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메뉴들은 얼마든지 찾아보시면 저희 엑스드론에서도 나오니까요. 퀵샷은 다양한 기술적 비행이죠. 뭐 나를 빙빙 돌면서, 나를 위로 올라오면서, 뭐 뒤로 빠지면서, 또는 부메랑으로 돌면서, 또 소행성 모드를 만들어주거나 이런 다양한 기능 비행을 해주는 거고, 액티브 트랙은 내가 선택한 사물이나 또한 나를 선택을 하거나 해서 쫓아가게 만드는 거죠. 스마트 캡처가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 제가 근래에 올려드린 영상 중에 모션을 통해서 드론을 조종하는, 조종기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물론 조종기는 처음에 연결을 해놔야죠. 스파크처럼 얼굴 인식해서 바로 뜨는 건 아니고 조종기에 연결한 상태에서 스마트 캡처를 눌러서 손으로 이륙을 하거나 손으로 모든 동영상 촬영 사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뭐 방법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트라이팟 모드는 삼각대 모드라 그래서 기체가 아주 부드럽게 갑니다. 천천히 가요. 즉 어딘가를 조금 접근해야 되거나 어느 장애물 사이를 좀 빠져나야 되는 그런 감성적인 영상, 조금 분위기 있는 영상을 찍을 때는 트라이팟 모드로 촬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네마틱 모드는 처음 메뉴 때 설명을 드렸죠. 탭플라이는 탭만 하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내가 뭐 장애물을 회피하는 기능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뭐 앞으로 빠지든 뒤로 빠지든 이런 기능들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POI 기능이라 해서 관심점 비행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가끔 빌딩이라든가 어떤 뭐 석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그것을 중심으로 쭉 드론이 돌면서 360도 돌면서 촬영하는 걸 보셨죠.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사람이 다 수동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기능들을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제가 불 켜놨었던 APAS, 지금 끄니까 APAS Enable 이렇게 뜨죠. 네, 이게 우리가 이번에 생긴 기능이죠. 종전에 매빅 프로하고 팬텀이라든가 뭐 스파크라든가 이쪽에서는 아예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드밴스드 파일럿 어시스턴스 시스템이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능동적으로 기존의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멈추는 기능은 있었는데 이 기능을 켜게 되면은
감지만 제대로 되면 정말 확실하게 피합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예, 정말 살벌하게 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낮게 뭐 날리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장애물을 얘가 이제 좀 능동적으로 알아서 피한다라는 개념의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능은 사람의 손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조 수단으로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밑에 지도를 누르시면 이렇게 지도하고 영상하고 토글해서 보실 수도 있고 밑에는 이제 속도라든가 고도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 상단에 뭐 와이파이나 GPS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카메라 정보들이 나오죠. 네, 현재 촬영하는 카메라에 대한 정보, OSD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DJI Go 4.0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몇 번 보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특히나 한글 사용자는 더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엑스드론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